당신은 내 아버지를 밟고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는 조용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준호야, 넌 그냥 욕심쟁이가 아니야. 넌 내가 겪은 수모 중 가장 큰 수모야. 조용히 해. 내가 뭘 알아. 내가 없었더라면 그녀의 가족은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여기서 자산도 가치도 없는 패배자로 판단하는 대신 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제3자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호야, 넌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재물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존심, 명예, 한 가족이 남긴 신성한 기억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도 있다. 이야기는 비가 많이 오는 오후에 시작되는데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아버지가 암과의 오랜 싸움 끝에 막 안식했던 옛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드러나는 눈물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 가면 뒤에 숨겨진 배신의 유령이 되었다. 거실에서 한마디 한마디, 의심스러운 은행거래, 노골적인 사기극이 점차적으로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을 탈취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들은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었다. 가혹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냉혹하고 잔인한 계략에 홀로 맞서며 일어섰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가치를 지키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서울의 긴장된 재판에서부터 제주도의 평온한 날들까지 그녀의 걸음마다 모처럼의 평온한 순간과 놀라운 극적인 절전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녀는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점차적으로 체스를 뒤엎었다. 이야기는 신소소솜이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꿈이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해안 땅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딴 잔학재단 설립부터 제주 바닷가에 작은 카페를 차리기까지 차근차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힐링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또 다른 지하 파도가 형성되고 있다. 옛 세력은 여전히 그녀가 집으로서 선택한 섬의 균형을 깨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조용히 조종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지 땅이나 가족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받는 지역사회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굳건함과 용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희망, 상실과 부활, 한 인간을 침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파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으켜 세운다. 그 여정은 당신의 고통에서 승리까지, 배신에서 환생까지, 그리고 차가운 비에서 지평선 위의 밝은 빛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진실과 사랑이 항상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숨겨진 구석을 탐구합시다. 서울은 7월의 어느 비 오는 오후, 나 서하나가 굵은 빗속을 한 걸음씩 무겁게 걸어 인천 교외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냄새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내가 살던 집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쌀쌀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신 후 돌아가셨고 저와 어머니의 마음에는 큰 공백이 남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그치지 않고 마치 하늘도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했다. 어릴 적 여름 오후를 회상해보니 아버지는 비가 오기 전에 문간에 서서 나와 남동생을 집으로 부르곤 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문턱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장례식은 간단하게 열렸고 단지 가족 몇 명과 오랜 이웃 몇 명만이 애도를 표했다. 조문객의 줄이 뜸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빗속에 서서 희미한 향의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처마에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에 섞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우리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은 이제 유별나게 연약해 보입니다. 저는 다가가서 엄마를 꼭 껴안고 싶었지만 다리가 땅에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은형 이모의 눈빛도 잊을 수 없다. 이모는 말없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재단에 첨소했지만 나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떠올랐다.
이모는 아버지가 간인하지만 담점도 풍부하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나야, 너 생각보다 아빠 닮았어. 작년 추석 때 이모님이 그러시던데요. 그 말이 지금 내 머릿속에 울려 퍼져서 나는 목이 메었다. 동생과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연필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작은 집에는 이제 고통과 삼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시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이렇게 희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날의 음산한 공기 속에서도 비는 그치지 않았고 작은 마당 잎사 뒤에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긴장된 장례식 후에 평정을 되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현관 밑에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거실 창문 쪽으로 쏠렸다.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분명했다. 전 시어머니의 낯익은 목소리,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넸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된 남자 이준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멈춰서 조용히 더 가까이 다가가 열려있는 문 뒤에 숨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고 이것은 재산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거 깔끔해야 돼. 알지?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속셈으로 가득 차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이준호는 목소리가 무섭게 나왔다. 알았어. 그녀는 허약해서 지금은 전혀 어려울 때가 아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게. 손발이 시큰둥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없는 암몽 같았다. 내가 막 아버지를 잃었을 때 이 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을까? 그들의 존재는 조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러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나는 들키지 않도록 내 숨을 아주 가볍게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과거로부터 오는 이미지들이 마치 거꾸로 된 영화처럼 밀려온다. 순진할 정도로 나를 매료시켰던 대신 거짓, 가머니설 등 준호와 이혼한 이유를 떠올린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획에서 내가 단지 깃발에 불과한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던 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밀어내려 했던 의심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더 잘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잔인한 계획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집 뒤로 돌아섰고 지금은 감동받을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심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따끔할 정도로 피부를 눌렀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더 크고 더 강렬한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켜야 하고 나를 다치게 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빗방울이 눈물과 섞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연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준비해야만 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저는 그 순간에 직면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을 삼키며 나는 빗물 웅덩이가 음산한 하늘을 비추고 있는 작은 마당을 지나 조용히 떠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꼭 참았다. 내가 어떤 허점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음모를 빨리 감출 방법을 찾을 것이다. 집 앞길을 걸어나가자 손에 든 낡은 우산이 7월의 찬바람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련의 질문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왜 그들은 이 순간을 선택했을까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 아버지의 재산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나는 아버지가 이 속셈이 그가 눕자마자 일어난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지 상상할 수 없다. 임시로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서 흠뻑 젖은 코트를 벗고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따뜻한 황금빛 불빛도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추위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제 저만 버팀목인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면 어떻게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한 장이 넘기고 아버지의 서명이 이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다. 그 서류들 중에서
저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준호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한 오래된 계약서입니다. 제가 한때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 회사입니다. 내 마음이 조여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아버지와 가족을 노렸을까? 의혹이 꼬리를 물지 못하자 같은 대학 시절 다녔던 옛 친구 지분을 만나기로 했다. 준호와의 번거로운 이혼을 도와준 지분이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비가 오는 가운데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내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훈아, 내 도움이 필요해. 심각한 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하나, 진정해. 곧 만나러 갈게. 그날 저녁 마포구 작은 카페에서 지훈 씨한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거실에서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계약서까지요. 그가 주에 깊게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썹을 가볍게 찡그린다. 하나,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심각한 법을 어겼을 수도 있다. 지훈이 말은 쉽지 않은 접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 하지만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모든 것은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고통은 점차 결심으로 변했다. 밖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다. 알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난날에 긴 비가 온 후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치우는 일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작은 방은 이제 유별나게 조용하다. 색깔이 바른 표지의 오래된 책들이 나무 선반 위에 쌓여 있었고 내가 만진 물건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색깔이 바른 책 한 권을 선반 모서리에서 끌어내렸을 때 작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친숙한 필적임을 깨닫고 손을 떨며 몸을 숙였다. 편지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지만 그의 흐트러지고 떨리는 선들은 아버지가 건강이 쇠약해진 마지막 날들에 그것을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가에 앉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자 호기심도 있고 걱정도 드는 느낌으로 편지를 펼쳤다. 첫 번째 줄은 내 심장을 조이게 했다. 하나,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찾았다면 아빠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계속할 만큼 충분히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까지 읽어보니 눈물이 참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계속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수년 전 가족이 언젠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꿈꿨던 제주도 작은 해안 땅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어머니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는 줄곧 이 비밀을 지켰다. 하나, 이 땅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보낸 곳이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마지막 글은 무거운 메시지와 같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준 깊은 사랑도 담고 있었다. 내 손은 편지를 꽉 쥐었고 머리는 일련의 질문으로 빙빙 돌았다. 아버지는 왜 어머니와 나를 숨겼을까? 준호와 전 시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일까요? 나는 그날 거실에서 했던 대화, 그들의 속셈과 다차없는 말들을 떠올렸다. 제주도의 한 해안 땅은 사소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약탈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 마음은 분노가 섞인 공포로 부풀어 올랐다. 그날 밤 지훈이한테 다시 전화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는 말하기 전에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나, 그 땅이 큰 가치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것의 소유권과 법적 지위를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손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돼. 통화 후 밤새워 아버지가 남긴 모든 관련 자료를 뒤졌다. 저는 그 땅이 정말 제 가족 소유라는 것을 확신해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시간의 고요한 리듬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는 아버지, 편지에 실린 말들, 준호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감춰진 위험이 끝없는 소용돌이로 감겨 있었다. 이것은 단지 유산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이다. 나는 그가 그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어느 주말 오후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렸다. 최민재 씨한테서 온 문자인데 제가 오랫동안 언급을 안 했던 이름인데 메시지는 해너 오랜만이에요 이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정말 유감입니다. 시간 되면 잠깐 만나요. 나는 망설였다. 민재는 내가 꿈 많은 젊은 소녀였을 때 애정을 거부했던 중학교 때부터의 옛 친구이다. 그 후 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기억합니다.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고 민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부산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민재는 단골 코너에 앉았다. 그는 나의 기억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몇 가지 안부를 묻고 난 후 아버지의 죽음, 준호와 어머니의 음모,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제주도 땅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내 말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듣고 있었다. 말을 마치자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실패할까봐 두렵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나, 그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고 항상 세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민재는 말로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다. 그는 즉시 내가 땅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착수했다. 그는 이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힌트를 주었다. 왜 기꺼이 자신을 돕겠느냐고 묻자 민재는 하나, 기억 안 나겠지만 내가 자기를 좋아하던 바보 같은 아이였을 때 절대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한 적이 있다. 민재가 뭐 하면 끝까지 하겠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은 나를 감동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는 위험한 분이시고 나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민재가 있어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주말에 제주도로 가서 준호의 계획에 대한 실마리를 더 찾아보기로 했다. 헤어지기 전 민재는 하나,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항상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 땅은 아버지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이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남겨주신 가치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제주에 오니 아버지가 꿈을 담아 보내던 이 섬의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이나 노란 유채꽃이 오거진 거리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다. 민재와 저는 쉽지 않은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민재가 연주를 이용해 아버지가 남겨준 땅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는 제주 땅사무소에 이른 아침. 우리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재산 기록이 여러 번 불법적으로 접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준호 씨입니다. 화면의 데이터 라인을 읽으면서 손이 시큰둥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준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이곳에 접속해왔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 그녀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토지를 양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 행동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준호가 이렇게까지 멀리 갈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가 단지 탐욕스럽고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가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떨결에 나는 가족의 옛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예전에 아버지 회사의 재무관리자로 일했던 김모 씨였다. 삼촌은 나에게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나, 지금 밤이하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전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큰 투자자를 만나고 계셨어요. 그들은 제주 땅과 관련해서 뭔가를 상의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이 정보를 팔려고 하는 것 같다. 가족이 파산 직전이다.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그들의 탐욕이 모든 것을 이 지경으로 몰아갔나요? 그들의 계획의 조각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준호는 그 부지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했다. 민재가 저보다 훨씬 침착해요.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하나, 우리는 지금 당장 공증인 사무실로 가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모든 불법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것이다. 우리는 오후 내내 쉬지 않고 일했다. 조사를 할수록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고통, 심지어 걱정의 감정들이 내 마음에 쌓였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나는 마음이 무거워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아버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딸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선징한다.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민재가 왔다. 그는 컵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다. 하나 씨, 힘든 거 알지만 여기까지 오셨네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가족에게 속한 것을 빼앗도록 놔두지 않겠죠.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결의로 이글거렸다. 민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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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야. 나는 그들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 우리 가족의 것. 그날 밤 잠을 못 잤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아요. 준호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날 아침, 비 오는 날 이후 제주의 은은한 햇살이 내리쬐자 민재와 나는 더욱 굳은 각오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민재는 우리가 그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은행 서류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업계에서 민재의 지인의 도움으로 최근 아버지와 관련된 거래를 훑어보게 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진실을 고발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거액의 돈을 아버지의 회사 계좌에서 그가 통제하는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 돈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일치해 건강이 쇠약해 스스로 재정 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재, 그는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의 돈을 가져갔어요.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섭게 냉혹하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빛이 심각하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준호가 법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민재가 준호 밑에서 일했던 사람에게 교묘하게 다가가는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매우 주저했지만 우리가 신원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들었을 때 중요한 녹취록을 제공했다. 준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였는데 그들은 내가 반응하기 전에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고 제주 땅을 양도하는 방법을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녹음에서 전 시어머니는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준호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는 절대 모를 거야. 모든 것이 끝나면 땅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녹음을 들으니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내 안의 모든 의심과 고통이 어느 때보다 갑자기 분명해졌다. 하지만 나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계속해서 금융거래를 추적하면서 준호가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할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그 아파트는 우리가 부부였을 때 준호의 개인 주수로 일했던 젊은 여자인 그의 연인의 거주지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오래된 기억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준호가 늦게 집에 왔을 때 그가 항상 숨겼던 이상한 메시지, 그리고 결혼 말년에 나에게 준 냉담함도 이제는 모두 답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관계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빼앗았다. 민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나, 너무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내 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설 때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준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민재를 올려다보는데 눈빛이 투지스럽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들 때문에요. 그들을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든 증거를 법률 당국에 제출하고 법적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할 계획이다. 나는 이것이 길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기꺼이 직면할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가 그것을 증명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날 저녁 제주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노여움을 땅바닥에 쏟아붓듯이 비가 퍼부었다. 민재와 저는 며칠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는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제주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큰 투자자를 만나 아버지의 땀을 논의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대면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를 외부인에게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나와 민재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는데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그의 눈빛만 보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모든 공포감을 압도했다. 우리는 회의가 진행되는 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내가 세게 밀었을 때 스위트룸의 문이 열려 노크할 필요가 없었다. 준호,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 투자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는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곧장 걸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져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이것은 당신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나는 너무 강경해서 나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준호에게 내 시선이 밀착됐다. 준호 씨,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믿음도 배신했어요. 서명 위조부터 불법 송금까지 그와 그의 어머니가 공모한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은 긴장된 분위기에 질식해 있었다. 준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3개 내리쳤다. 그녀는 목소리를 찡그렸고 눈빛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나는 그녀를 돌아보고 박혈관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저는 이 가족을 떠날 때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들이 착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인생에 들여보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가 남긴 것을 빼앗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준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하나, 진정해. 우리는 어른답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더 이상 성인처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증거는 경찰에 넘길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다면 법정에서 그것을 하세요. 잠자코 있던 투자자가 준호와 그의 어머니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불투명한 사건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준호야, 이게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의 가족과 협력할 수 없다. 투자자의 말이 준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어머니도 어리둥절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알아요. 지금이 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책상 위의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서 몸을 돌려 말했다. 나는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결과에 대비하세요. 민재는 우리가 밤을 떠나기 전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걸어왔다. 등 뒤로 문이 닫히자 안도의 한숨과 안도와 걱정이 뒤섞였다. 저는 법적 공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불의에 물러서지 않고요.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하나야.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단지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호텔방이 갑자기 긴장된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전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권력과 남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자제력을 잃고 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만약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쓸모없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속임수, 타겟만으로 사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들의 게임은 끝났다. 더 이상 너희 같은 놈들에게 내 가족이 망가지게 놔두지 않겠다. 전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몰라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민재에게 곧 차가운 눈빛으로 제지당했다. 이때 준호는 벌떡 일어나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몸짓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가 나를 향해 성난 눈빛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하나, 그 서류 뭉치 주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준호가 건드리기도 전에 민재가 나서서 저랑 민재가 막 서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했다. 준호 형,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그녀나 어떤 증거라도 만진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경찰을 부를 것이다. 변호사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너의 모든 행동이 감시될 테니까. 민재의 결단력에 놀란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하나,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너의 가족을 어떻게 도왔는지 잊었니? 널 위해 모든 걸 다 했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방 안에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가족을 도와줘요? 제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애인에게 집을 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땀을 빼앗아간 건가요? 준호 씨,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항상 자랑해온 그의 어머니는 이제 그냥 가만히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줄곧 침묵하고 있는 투자자로 눈을 돌렸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았고 눈빛이 점점 바뀌었다. 하나 여사라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불명확한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들의 가족들과의 어떠한 합의에서도 즉시 물러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이 일격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준호, 그의 어머니,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고 쉽게 코를 찔렸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누구도 내 아버지의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정에서 봐요. 민재는 내 뒤를 따라오며 경고하듯 준호를 쳐다봤다. 방문을 닫았을 때 나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나를 돌아보며 살며시 말했다. 하나야, 잘했어. 하지만 법적 공방은 생각보다 길어질 거예요. 준비가 더 철저해야 돼. 비오는 밤제주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창문으로 시선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주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초겨울 추운 날 아침 점식 소송이 시작됐다. 민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는데 긴장되지만 투지가 가득했다. 반대편에서는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약간 도전적인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번에는 물러설 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민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지난 2주 동안 그는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과 관련 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 작은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매우 조밀함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재산 소송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예 싸움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준호는 여전히 무고한 전남편과 오해된 자식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일어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내가 전 장인어른의 재산에 접근한 것은 완전히 투명하고 사전 동의가 있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민재의 도움으로 제 변호사가 준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냉정한 목소리는 분명하고 거부할 수 없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내가 준비했어. 하나는 절대 모를 거야. 모든 것이 끝나면 땅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소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의 작은 수다 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담원했고 그의 어머니는 아연실색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준호가 연인을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을 포함한 은행 거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 서류들이 나왔을 때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이 얼굴을 숙였다. 민재는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침착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피고가 재산을 감탈하는 데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원고, 가족의 계산과 신뢰를 남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반영합니다. 우리는 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최종 판결이 나왔다. 준호는 나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했고 제주 땅을 포함한 우리 가족의 재산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 동시에 그의 애인도 사건과 관련된 추문으로 인해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 나는 안도감과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며 법정을 떠났다. 밖은 쌀쌀해지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내 옆에 걸어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나야, 내가 이겼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버지가 가장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을 지켰다. 서울의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동안 짓눌렀던 고통과 압박감이 마침내 거치는 느낌이었다. 민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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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야. 하지만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과거의 유령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나로 하여금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다. 맞아요. 다 지나갔어요. 준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내가 직면하고 극복한 과거로 남아있다. 이제부터 저는 고통이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원하셨던 평온함으로 살 것입니다. 온갖 풍랑 끝에 이달 말 어느 날 오후 제주에 있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부드럽게 풀 하나하나를 내리쬐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꿈꿨던 이 땅은 더 이상 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그 땅 한가운데에 서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손에 들고 감동으로 가득 찼다. 편지의 모든 문장은 저를 중요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이어가는 진정한 유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민재와 그의 가족과 상의한 후 그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 구매자는 젊은 부부이며 작은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자연경관의 대부분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을 파는 돈은 적지 않지만 개인적인 필요에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대신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힘쓰는 학생들을 위해 아버지 이름인 서현우 잔학재단을 설립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잔학재단 출범식에서 나는 무대에 서서 희망에 찬 젊은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좋은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제가 오늘 여기 서 있기 위해 극복한 풍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이 끝났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초롱초롱한 눈동자. 감사합니다. 이 잔학재단 덕분에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 말들은 나를 눈물나게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소를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한 달 후, 나는 제주로 이사했다. 나는 내가 살았던 그 어느 곳보다 공간이 탁 트이고 평화로운 해변의 작은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죠. 하나의 헤이븐이라는 카페는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작은 코너입니다. 개점 초반에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제주에 있는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다. 아침에는 파도를 듣고 오후에는 수평선에 서서히 드리워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녁에는 조용히 현관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이곳의 새말 리듬에 금방 익숙해졌다. 민재는 가끔 들러서 서울에서 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니며 장학기금 3원을 점검해 주었어요. 그는 종종 나를 놀렸다. 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카페가 너무 잘 되면 제가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부산에 가게를 차리세요. 나는 웃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제주도는 다시 시작하는 곳이 됐지만 아버지의 가치를 지키는 여정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었다는 부드러운 메시지처럼 타도가 매일 모래독을 두드리고 있다. 제주의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오후, 회색 하늘이 온 섬을 온통 음산한 막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카페 테라스에서 테이블을 치우느라 바빴는데 멀리서 나타난 민재를 보고 짙은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빗물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얼굴도 말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민재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긴 코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우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평소보다 더 엄숙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대접했지만 그가 바로 앉지 않고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을 때 나는 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민재는 낮게 깔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할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 해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민재라니요. 그는 서류철을 나에게로 밀었다. 나는 한 장씩 들고 넘겼다. 지역 환경 단체로부터의 보고입니다. 이에 따라 한대 기업은 특히 생태계가 풍부한 최근 연안 지역에 대규모 무역 사업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소송 실패 후 이제 전향하기 시작한 준호의 회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재는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들은 생계를 잃게 될 것이고 제주도는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잃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훑어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준호와의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삶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민재는 그녀는 누구보다 준호를 잘 알고 있다 하며 그녀는 준호를 상대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곳을 지키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리창 밖에서 또벅또벅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몸을 움츠렸다. 마음속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다. 왜 나는 준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하지만 회색비에 물결치는 문밖을 보면서 제주도가 더 이상 제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재, 그거 알아요? 가끔 비가 온 후에 빛이 내려갈 길을 찾기도 해요. 이번에 새로운 전투라면 물러서지 않겠다. 준호 때문이 아니라 이곳. 나를 위해 평화를 되찾게 해준 사람들을 위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눈에 신뢰가 간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다. 하나야, 내가 다시 도와주러 여기 있을게. 그날 저녁 나는 카페에 앉아 유리창에 비 한 방울씩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 속에서 바다가 비명을 지르지만 나는 예전처럼 마음이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바다처럼 나도 어떤 파도 앞에서든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진짜 지붕이 된 제주를 위해 싸울 것이다.